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하는 거를 못 맞춰서 당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될 주식들. 결국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원래 빠떼아시 8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8종목이 아니고 사실은 9종목이다. 9번째는?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운데요. 이런 무더위를 또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상담소, 주주상담소,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 동안 놀면서 지냈습니다. 정말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거의 종횡무진하시던데요?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줄였거든요, 사실. 방송 출연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보면서, 이제 나도 내공을 쌓아야지. 이게 뭐 방송 부른다고 다 나가갖고 얘기하다 보면 맨날 같은 얘기만 하고, 이제 내가 고갈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좀 채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방송 좀 줄이고, 남는 시간에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이제 그 소장본에 들어가는 그 책. 네. 그 책도 제가 다시 다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책을 제가 빨리 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 쓰려고 자료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고, 이제 집필하는 이제, 거기에 제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은 많이 자고. 네, 요즘에 그런저런 준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도 하시고, 그러느라고 좀 이제 방송 출연 줄이고 계시고, 네, 그렇게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주주 상담소 사연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관련해서 2가지 질문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식 시장이 정말 전쟁터였어요. 2차 전지 관련주에 엄청난 쏠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섹터들이 많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막 5, 6%, 7, 8%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 바로 다음에 또 한 10%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고, 정말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됩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 이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제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시면 돼요. 너무 이제 하루하루의 등락, 그 다음에 이제 뭐 2, 3일의 등락 이런 거 이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난 방송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본전 올리기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수요일 날 1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날 본전을 150만 원에 맞춰서 올렸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갖고, 뭐, 90만 원, 100만 원 살짝 깼었잖아요. 98만 원까지 내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당, 5만 원씩 날라간 셈이니까. 네. 이제 100주 있다고 보면은, 100주면은 5천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원금을 그렇게 올리면, 내가 5천만 원 손해봤구나. 밤에 잠이 안 오고,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제 원통한 마음에 가눌 길이 없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처음 샀던 이제 내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40만 원, 60만 원이든 그게 내 원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금 대비해서 50만 원 기준으로 내가 샀다고 보면 50만 원 해서 150만 원 갔으면은 이제 주당 100만 원 벌었다가 이제 그 이익금이 50만 원 준 거니까 100만 원 찍었다고 50만 원 줄었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길게 갑니다. 예. 이제 다음에 또 150만 원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150만 원 올라갔을 때 원금을 내가 150만 원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원금에서 까졌던 거 아닙니까? 까졌던 원금이 회복해서 다시 원금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팔고 싶거든요. 150만 원이 다시 왔을 때 너무 팔고 싶어진다. 거죠. 그래서 그 원금을 집착하고 있으면 원금 왔을 때 내가 팔게 돼 있고, 그거를 기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다시 150만 왔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종목들하고의 이제 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으니까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런 쪽으로 조금 좀, 뭐랄까, 비중을 좀 더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좀 그런 판단을 갖고 사실 이제 숫자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150만 원 원금 깨졌다가 다시 150만 원 원금 회복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이제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거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종목 중에서 제가 5개 이상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라 해서 이제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유 없이 지금 이유도 모르는 채 돈을 왕창 벌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이제 딱딱딱 찍어갖고 코치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그건 네. 저도. 이제 그거는 제 능력 범위로 사실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드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쁜 투자 습관을 이제 길러드리게 되는 거고 계속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고 네.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종목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한 책을 빨리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그러면 그 책을, 밸류에이션 관련 책을 쓰시면서 강의도 같이 또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책 내고 빨리 강연 준비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안 되겠나 이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나올 때까지 또 예.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요즘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이슈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했어서 그 당시가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 그따위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 예. 그 올해 한 6월, 7월 요 무렵에 이제 네. 낙관론, 비관론이 있었는데 이제 비관론을 많이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주요한 그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맞아요. 예, 미국 이제 신용등급 하락하면 2000 그때 뭐 10몇 년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한국이 뭐 20% 빠졌다, 미국은 네. 15% 빠졌다 이렇게 겁주면서 지금 주식하시면 안 되고 빨리 팔아라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의 포스코홀딩스는 대략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오른 이후에 실제로 그 일이 터졌잖아요. 네, 터지고 나서 터졌어요. 뭐 한 7, 8%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 오르고 7, 8% 빠졌으니까 한 90% 여전히 수익이 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났으면 그냥 100% 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너무 이거는 과거와는 좀 다른 예.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종목을 이상한 거 갖고 있었으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2차 네. 전지만 상승하고 사실은 지금 거의 한 50% 절반에 가까운 주식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움 이런 게 한 100% 올라갈 때 이제 그들 주식들은 이제 마이너스 한 10%, 20%씩 나고 있다가 미국 그 발표 나고 나서 추가로 10% 더 빠져갖고 지금 이제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된 거거든요. 비슷하네요. 2011년. 예. 그거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하는 거를 못 맞춰서 당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주식, 나쁜 주식, 잘못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일시적인 전반적으로 시장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될 주식들. 이제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사서 갖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싸게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원래 빠떼아시 8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8종목이 아니고 사실은 9종목이다. 9번째는 현금이다. 현금이다. 예,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을 항상 이제 일정 부분 갖고 계시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네. 남은 5%든 10%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상담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60대 사연자분이신데 시간, 돈, 몸의 자유가 이제 닉네임이시네요. 박순혁 작가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잃었던 돈을 작가님 말씀대로 8대 종목 사서 회복하고 수익 중입니다. 저는 투자금 1억 2천호를 시작해서 2억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아들의 식당에서 월급 받으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KG 스틸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반토막입니다. 14,000원대에 샀고 요즘은 8,000원대에 있습니다. 제가 7천만 원 정도 돈이 생길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아들은 그 돈으로 KG 스틸에 물타기를 해서 KG 스틸이 10,000원 초반대 가격이 되면은 몽땅 팔아서 엄마한테 빌린 거를 갚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2차 전지와 그간 열심히 공부하던 방식에 투자를 해본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들이 지금 당장 KG 스틸을 손절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포스코홀딩스 위주로 8대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을 샀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KG 스틸 물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차마 우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를 통해 알게 된 박 작가님과 그리고 서지영 대표님 말씀을 아들이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 상담의 대답을 들으면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들은 바르고 정직하고 착합니다. 보기 드물 만큼요. 엄청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식당을 맛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좀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 투자자인데요. 부디 투자와 인생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아드님이 제가 봐서는 되게 성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그 KG 스틸 주식도 사신 것도 그냥 허투루 대충 사신 게 아니고 나름 이제 되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차차 하나씩 요거 이제 같이 아드님과 같이 보면서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좀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먼저 아드님한테 이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아드님이 먼저 대답하셔야 되겠죠. know what you own and know why you own it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물어보십시오. 아드님한테. 아드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답변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잃어보기 때문이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해질 때 그 주식을 더 사는 것이다. 지금 갖고 계시는 KG 스틸의 펀더멘탈이 이제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아드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드님이. 아버님 공부하고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KG 스틸 이제 답변 드리기 위해 갖고 이제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자료만 몇 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 최근 연간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22년에 3조 8천억에 영업이익 3,404억이 났고요. 여기 지금 시총이 8,510원 기준으로 해서 8,511억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대체 이 정도면은 원래는 이제 세금 빼고 보면 대략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단기 순이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8,511억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PR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공부하시고, 야, PR이 이거는 3배도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살만하다. 14,000원이 지금은 이제 8,500원이어서 그렇고, 14,000원이면 한 5배 정도였을 거거든요. PR이 5배니까 되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이 KG 스틸이 원래는 이제 경영이 상당히 좀 어려워져 갖고, 이제, 있던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이제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 인수한 네. 그 회사가 지금 인수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현대차에서 자기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그 차량에는 그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차량용 그런 철강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고 그 회사가 크게 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셨던 것 같고요. 네. 예. 뒤에 이제 밑에 그 보고서에도 이제 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처음에 접근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기대하고 다르게 주가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쏠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G 모빌리티 쪽으로 편입돼 갖고, 실적이 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지금 시장에서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 이제 23년 예상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3조 2천억, 영업이익이 2,852억으로 좀 줄어요. 철강은 올해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강 국면을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황 국면에 이제 들어서 있는 이제 아무래도 철강 산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이제 올해 업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23년 PR이 5.1배거든요. 그러니까 PR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PR을 5.1이라고 반드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드님이 24년, 25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24년 PR은 얼마가 되고 25년 PR은 얼마가 될 거다 하는 것까지 사실은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신한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인데, 외형 성장과 이익이 기대되고 목표가가 12,000원이다. 핵심적인 거는 차량용 철강제 판매 증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KG 모빌리티가 KG 그룹에 완전 편입되면서 동사의 차량용 철강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라는. 그러니까 KG 모빌리티가 지금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좀 뭐랄까 좀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 상태죠. KG 모빌리티가 인수한 그 쌍용차, 그게 이제 사업이 만약에 잘 되고 외형이 되게 이제 커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혜택을 이 KG 스틸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아드님 돈이니까 이제 아드님이 잘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과거 KG 스틸이 현대차의 차 강판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긴 하지만 현재 설비로는 고단가 고품질의 차강판 생산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아드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스터디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꾸준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감은 유효하다 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제 느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KG 스틸이라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PR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음 한번 보시면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드님과 일단 이렇게 상의하십시오. 첫 번째, KG 스틸 네가 잘 알고 있냐? 지금 펀더멘트는 어떠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답을 아드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네. 아드님이 KG 스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펀더멘탈 앞으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24년, 25년 어떻게 될지 감이 없으면, 그럼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 답하시고 이제 2차 전지로 다 갈아타시는 게 맞고, 아니고 아드님이 이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문제는 몰빵 투자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을 내가 사서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7만 5천 원대 30배 갈 겁니다라고 방송하고 저도 샀지만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걸 이제 내가 한 종목만 갖고 있었고 6만 원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6만 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네.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싼 주식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유행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좀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거든요. 네. 마침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렵에 작년 8월 달에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광물 부분들을 한국에서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되게 좀 중요성이 띄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풍이 빨리 저한테 왔다는 그런 이제 행운이 있었던 거고요.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선정은 잘 됐는데 행운이 안 따르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몰빵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예. 거잖아요. 더 이제 심정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와서 본전되면 팔고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제대로 잘 판단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샀으면 팔고 떠나면 안 되죠.
더 들고 그렇죠. 가야죠. 네. 예. 근데 더 못 들고 간 이유가 뭐냐? 몰빵 투자돼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총 투자액에서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이제 5,7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7천만 원을 더 주시면 1억 2,7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1억 2,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개에서 10개 사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재편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당 40%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1억 2,700만 원 곱하기 40%는 5,100만 원인데 지금 갖고 계신 게 5,700이니까 네. 일단 KG 스틸을 이제 아드님이 되게 이 주식 좋고 여기 다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예. 하시면 5,700에서 600만 원치는 팔아야 돼요. 40%. 네, 40%에 네. 맞추고 그러면은 이제 7,000에다가 7,6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 7,600만 원으로 이제 빠떼아시 8종목 중에서 이제 4개 이상 이제 8개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뭐 진짜 KG 스틸이 이제 그 아드님이 생각하시던 대로 원래 이제 생각했던 대로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해서 이제 성과가 나고 하면 이제 그 성과를 받아갖고 이제 그쪽에서도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거니까 저도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은 낫지 않겠나. 단순하게 자꾸 원금 이제 물리면은 사람들이 빨리 원금 돼서 탈출하기를 바라는데 원금 오면 차라리 탈출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더 올라가죠. 탈출하고 나면 더 올라가죠. 네. 예. 이상하게 항상 뭐 원금 오면 팔아야지 해갖고 이제 해서 보면 좋은 주식은 원금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더 원금까지 오면 그 이후에 원금보다 훨씬 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인 경우가 많고 네. 보통 나쁜 주식은 원금 대비해서 대략 한 90% 선까지 올라오고 네. 거기서 이제 약을 한번 올린 다음에 10%만 더 올리면 원금인데 하는 차에 지금 같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신용 등급 강등해갖고 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더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나고 3분의 1, 1토막 나고 10년, 20년 가다가 상폐되고 이렇거든요 원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전 너무 그 집착하시면 네. 안 돼요. 그게 이제 되게 투자를 망치는 이제 그런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하시면 이제 아마 아드님하고도 잘 좀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아드님도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은 아마 쇼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 워킹맘님의 사연입니다. 이사님 조언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 550만 원을 손절하고 2차 전지로 옮겨서 현재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대 종목 중에 LG엔솔과 포스코 퓨처엠을 뺀 5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저는 작년 수도권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주식도 시작을 했고 매월 남은 월급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서 현재는 수익금 포함해서 9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 수입은 남편 월급을 포함해서 월 760만 원 정도고 매월 남는 돈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출이 3억 원 정도다 보니까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도 부담되고 앞으로 3년이 기대되는 2차 전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인데요. 이사님의 명쾌한 조언이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전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년 1월에 팔아야 합니다. 빨리 팔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야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다음에 신축 아파트를 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게다가 내년 1월에는 2차 전지 주가도 더 많이 오른 상태일 것 같아서 그때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좀 부담도 됩니다. 주택과 주식 중 어느 선택이 더 큰 수익이 될까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 피터 린치 그 책에 보면 네. 월가의 영웅인가? 정확하게 책이 세 권이 있잖아요. 그 세 권 중에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분들한테 이제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가 월가의 영웅입니다. 그 책. 예. 집을 빨리 사라. 네. 그 다음에 차는 사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집 한 채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집 팔아갖고 전세로 옮겨서 이제 그 차익 갖고 투자해서 더 불려야지라고, 이제 저희 그 증권 쪽 네.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장 좋을 때 재미 예.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에 5천 안 하고 한 5억으로 했으면 지금 인생 바꿨을 텐데 이런 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해서 좀 재미 좀 보고 이제 이익금이 늘어나 있으면 좀 투자 금액을 좀 키우고 싶어 갖고 네. 그럴 때 이제 쉽게 손댈 수 있는 게 내가 집 갖고 있으면 집 팔아서 전세로 해서 이제 그 차익 부분만큼 이제 투자하고 네. 내지는 뭐 갖고 있는 집 이제 담보대출 받아갖고 그거 갖고 주식하고 뭐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는 90% 이상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네.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게 이제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갖고 전세로 옮기고 그 돈 갖고 접근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네. 못 기다려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에 지금 이제 사연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조바심을 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1월 달까지 가서 더 많이 올라갔고, 그때 하면은 또 늦을 것 같으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팔아갖고 들어갈까. 그럼 1월 달까지 왕창 벌을 텐데, 7월 달에 특히 2차전지 주식들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뭐, 월간 기준으로 해서 한 40%, 5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속도로 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면 이럴 때 되면 어마어마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예. 거거든요. 착각입니다. 네. 왕서방식 계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요. 70%가, 40, 50%가 지난 7월 달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는 50%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항상 모든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보면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많이 오르기 직전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게 항상 가장 큰 악재고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호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수 기준에서 그런 거고, 종목은 또 안 그렇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게, 호재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더 떨어지고요. 많이 올라간 게 호재라고 악재라고 생각해서 팔면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다르고, 지수 네.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하게 느껴지시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연 보면 그게 이제 최근에 재미를 많이 봐서 그러신 거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그 영업점에서 이제 PB 생활 할 때 이제 주식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조심해서 해요. 네. 보통 보면 한 1,000만 원 갖고 시작하거든요. 예. 1,0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재미를 봐요. 그러면은 다음에 5천만 원 갖고 와요. 5천만 원 갖고 와서 또 재미를 보면 그 다음에는 5억을 갖고 오거든요. 네. 그 5억을 갖고 오면 그때가 다 고점입니다. 다 그렇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해서 봤을 때 네. 이제 시장이라는 게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5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5천만 원,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줄여야지 사실 네. 정상인데 사람의 심리는 그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할 때는 다들 두려워하고 겁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용기가 생기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네. 금액을 더 늘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더 벌어갖고 나중에 자신감이 더 생기면 탐욕이 생겨갖고 돈을 왕창 갖고 와서 물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왕창 들어가고 갈수록 금액을 줄이는 게 맞지. 처음에 조금 시작하고 재미를 봤다고 해서 금액을 늘리는 거는 이제 극도로 피하셔야 될 거고 예. 지금 이분이 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만족하셔야 돼요. 네. 그 예. 9천만 원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지금. 예. 천천히 부자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로
빨리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씩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조금 쌓아가야 그게 이제 계속 행복이 계속해서 이제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거지. 네. 한 방에 100억 벌면 100억 벌고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천천히 가실 생각하십시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딱 명쾌한 답변 주셨으니까 30대 워킹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쌍무지개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금양에 투자 중이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70%입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을 내년 6월에 해야 돼서 그 전에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내년에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집이 제대로 팔릴지 의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내년 6월에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월급으로 예금한 것과 부족한 것은 대출받아서 반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 좋게 올해 3월 초 박순혁 이사님의 책을 3시간 동안 읽고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해서 이제 대출 없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장 때 2021년 바이오 기업에 3천만 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80%가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올해 피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고 2차 전지 투자 후에 수익 중이라서 너무 박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 이사님은 3년 동안 보유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책을 읽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2차 전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편이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며 특히 전세금 반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었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시장도 현재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전세금 반환을 내년 6월에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주식을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언제가 최적일까요? 박순혁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당장 30%는 현금하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올해 가을이 가기 전에 네.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더 팔아갖고 한 반 정도는 팔아 놓으셔야 돼요. 30% 일단 당장 파시고 그 다음에 50%까지 가을. 예. 만약에 안 올라가고 네.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파실 이유는 없고요. 네. 30%판 걸로 끌고 가시고.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항상 모르면 분할 매도, 모르면 분할 매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비워놔야 그래야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갖고 네. 그 나머지 갖고 이제 좀 뭐랄까 유도리 있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나중에 이제 그 전세 자금 반환할 때 전부를 다 돌려드려야 다 팔아갖고 돌려드려야 될지 네.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팔고 일부는 뭐 대출금 좀 더 해서 이제 돌려드리려고 돌려드려도 되는지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득외의 소득을 올린 거니까 네. 그럴 때는 한 30%는 일단 팔아놓고 예. 이제 가시는 게 맞고 일단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현 추세 같은 장이 이제 뭐 한 8월 달 뭐 이렇게 이제 뭐 9월까지 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네. 한 절반 정도는 팔아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네. 예, 써야 될 돈이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예. 30에서 50% 정도 가을까지 좀 매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 연년생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제 고민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언제 정리해야 하나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평단가 72,000원에 236주, 1,700만 원 상당 매수했고 평단가 6만 원에 51주, 300만 원 상당을 보유해서 총 2천만 원을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서 제 딴에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만 조금씩 모아갔는데요. 그때가 고점인지도 몰랐고 내려가도 또 오르겠지 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졌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우선주는 6만 원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5만 원대더라고요. 한편 박 작가님의 8대 종목과 서재영 담쌤 추천 종목을 두루두루 섞어서 2차 전지주에 약 4천만 원, 루닛 등 기타 종목에 약 1,500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은
유튜브 영상 중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희망 섞인 내용도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 묶여있는 저의 2천만 원도 여윳돈이라서 수익 실현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한편으로는 곧 빨간색이 된 가능성이 높은 평단 6만 원에 산 51주 삼성전자 우선주는 남겨두고 7만 2천 원에 샀던 삼성전자 우선주 236주는 300만 원 손해를 보고서라도 빨리 매도를 해서 향후 성장성이 더 큰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하니까 선수 교체를 하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주식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손절하다니 힘들게 번 아까운 내 월급 이런 속상함 등과 곧 오를 거라는 관계자들의 전망에 자꾸 손절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박 작가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하실까요? 6만 원에 산 51주 삼성전자 우선주조차도 안 남기고 싹 정리를 하실런지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싹 다 정리할 거죠. 네, 싹 다 정리해서 이제 차량이 당연히 갈아타야 되는 거죠. 네. 뭐 여러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위대한 주식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위대한 주식이라고 얘기해서 네. 에브리바디 다 위대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 가장 위험한 주식입니다. 네.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구만전자에 다 물려갖고 네. 전 국민이 다 이제 바라보는 국민 주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런 주식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처음 시작할 때 한 종목 몰빵하신 거잖아요. 몰빵했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는 주식, 남들이 다 위대하다고 하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이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해요. 첫 번째는 그 위대한 주식이 안 위대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몰빵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네. 그 중에서 이제 그게 하나 아이디어가 잘못돼도 딴다 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런 가능성이 다 배제가 된 거니까. 그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갖고 위대한 주식을 투자하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려고, 영원한 1등은 없다. 그 다음에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 이 책이 뭐냐면은 잭 웰치 승자의 조건이라고, 네. 북에 보면은 성공처럼 쉬운 것도 없다. 2007년도에 2007년입니다. 나온 거예요. 예, 네. 예, 예. 이 잭 웰치라는 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원래 그 에디슨 아시죠? 네.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예요. 예, 에디슨 회사고, 이제 역사적으로 100년이 넘었던 회사고, 네.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처럼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제 존경받는 위대한 경영자로 다들 네. 숭상받던, 추앙받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아우라, 그 다음에 주가도 계속 좋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위가 지금으로 보면은 애플 같은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위를 투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지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2016년에 나온 기사가 미국 회계 부정 사건 네 번째로 만신창이가 된 잭 웰치에서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이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 무너진 경영인으로 엘돈의 캐레스데이, 월드컵의 버나드 에버스전 회장과 함께 잭 웰치를 꼽았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제돼서 보니까 지위가 회계도 불투명하게 했더라. 그런 공격도 막 받고 그랬어요. 네. 무슨 얘기냐? 세상에 믿을 새끼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되게 각광받고 이제 지금 슈퍼스타 CEO일 네. 경우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 The Largest Company by Market Cap에서 200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바로 GE였습니다. 네. 예. 지금의 삼성전자, 한국 중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회사고요. 네. 2006년도 5년 지나서 보면 이제 GE가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고요. 네. 5년 동안 466빌리언에서 383빌리언이니까 5년 동안 마이너스 한 20%, 30%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그 다음 5년을 보면 없어요. 사라져. 2016년에 가면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싹 다 바뀌었어요. 네. 예.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애플, 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어. 팡이잖아요. 예. 2016년 무렵에는 팡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네. 바뀌어요. 이렇다고요, 주식시장이.
세상은 빨리 변하고 기업들은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25년, 2030년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1, 2, 3, 4, 5등 중이 다 2차 전지 관련주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부동 1등이고 삼성전자가 시가총 1등이 아닐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5년 지나면 한 2등 하다가 10년 지나면 이 5등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그런 겁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는 그만큼 냉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에 의해서도 보듯이 삼성전자 이제 위대한 기업이고 과거 30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인은 100년 동안 주가가 올랐던 회사라고요. 그 100년 동안 주가가 올랐던 회사도 지금 별볼로 없어졌잖아요. 이 다음 한번 그래프 보시면 이게 지지 차트입니다. 네. 장기 차트입니다. 1981년도에서 보면 1981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0년 동안 계속, 그 전에 보면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기만 한 주식이 지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잭웰치니까, 그런 환상, 기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해서, 지위를 사는 거는 절대 위험하지 않아라고 다들 생각했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찍고 나서 지금 얼마냐면은, 요때 제일 갔을 때에 비해 갖고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20년 지났거든요. 20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최고치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라고요. 주식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모습이 저거하고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빨리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미련 갖지 말고요.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한번 빠졌다가 여기도 보면은 반등 한번 주잖아요. 그래도 지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지금 펀더멘탈을 보면은 3만 원, 4만 원 가도 저는 전혀 싸다고 생각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한 7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근데 계속 전고점은 못 가고 있어요. 그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우량주 10년 투자해갖고, 네.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우량주가 10년 지나서 원래 샀던 그 가격을 이제 넘어서는 확률이 30% 안 됩니다. 와, 되게 낮네요. 70%는 사라져요. 예. 계속 바뀌거든요. 산업이 계속 바뀌고 세상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회사가 10년 뒤에도 이제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내 내수 기업 중에서 제일 이제 성장 기업이 뭐였냐 하면 이마트예요. 유통. 이마트가 계속해서 이제 출점하면서 네. 신규 출점하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매장 차고 그러면서 2000년대 최고의 성장주가 이마트였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계속해서 점포 폐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안 사고 다 지금 쿠팡에서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마트를 옛날에 그 영화를 잊지 못하고 이마트의 시대가 다시 들어올 거야 하고 들고 있어 봐야 못 들어온다니까. 그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기업 비즈니스 세계라는 게 냉혹하고 당연히 여러분도 투자할 때 냉정하고 냉혹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이게 다시 한번 지난주 방송에서 다시 갖고 온 겁니다. 네.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D램 시장 점유율이 48%에서 42% 떨어졌고 낸드가 38.7에서 33% 떨어졌고 파운드리는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중국 샤오미에게 점유율 1등을 잠시 내줬고 5G에서 미국 T모바일, AT&T, 버라이즌 등 수주중에서 고배를 마셨고 결국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에서 밀린 결과다. 악재가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사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최격차였잖아요. 최격차가 지금 점점 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HBM에 관련해갖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도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 기술직 하고 있는 고임원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사표 내고 에코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나마 내가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원진은 지금 막 자르고, 이제 좀 쇄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은 일단 하는 거잖아요. 네. 현대차는 사장 자르니까 왜 안 자르냐고. 거기는 지금 변할 지금 기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 그렇게 힘들 것 같아. 이제 임원 자르고 해도 사실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이제 그 다음에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 영화에 이렇게 이제 좀 꽂혀갖고 네.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뭐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치 이제 내가 일론 머스크 막 까면은 야, 네가 일론 머스크보다 돈 많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알고 뭐 저기 축구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뭐 욕하는 건 네 축구 잘해서 욕하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되게 좀 위험한 상태고요. 이게 제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이 파운드리를 봐야 돼요.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에서 아픈 손가락이. 예.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아야 돼요. 제 기억이 2017년, 18년 이 무렵에 그때 네. 이제 파운드리 대대적으로 하면서 2025년에 이제 1등 할 거다 그랬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TSMC 우리가 따라잡을 거라 그랬거든요. 따라잡기는 갭은 지금 13%예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예. 격차가. 59에서 13, 59대 13이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54대 15였는데 지금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위기거든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려고 하면 HBM 같은 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네. 그거는 너무 적은 부분이고, 삼성전자라는 이제 큰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부분이고, 파운드리가 핵심이에요. 파운드리에서 이 경쟁력 격차를 빨리 좁히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미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보면 밑에 이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나 SMIC나 이런 회사들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게 격차가 벌어져야 네. 되거든요. 적어도 양강 구도까지는 가야 돼요. TSMC 40대, 삼성전자 30 정도는 일단 돼야 다음에 이제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게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때 좀 좁혀진다는 얘기 듣고 그때 이제 한번 검토해갖고 밸류에이션해서 네. 삼성전자를 이제 다시 넣으시면 되고 삼성전자만 주식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삼성전자 안 사면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처럼. 극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결국은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성장하는 주식을 사야 되고,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값어치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밸류라고 얘기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업은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는 기업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